270페이지 보시면은요, 사업자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요걸 꼭 내셔야 돼요. 근데 이제 불법으로 사업하시면서 안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항상 간혹가다 저한테 이제 불법 관련돼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안 걸리면 장땡이고요. 걸리면은 피박입니다. 네. 걸리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금 몇 배로 많이 내요. 네. 안 걸리면은 내가 가져가는 이익도 몇 배로 더 가져가는 거고. 항상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불법을 안 저지르려고 노력하는 게 뭐냐면 걸렸을 때 리스크가 커요. 지금도 봐요. LH에서 그 빼먹은 거 안 걸렸으면 조용히 넘어갔을 거였잖아요. 근데 왜 걸렸죠? 저기 검단에서 저기 무너져서 그런 거였잖아요. 안 걸렸으면 그런 것도 신경 안 썼겠죠. 그러면은 LH에서 가져가는 이익은 어땠을 거예요? 더 컸겠죠. 근데 솔직히 LH가 가져가는 것보다는 LH에서 하청중 업체가 가져가는 게 큰 거예요. 왜냐면 LH는 정상적으로 돈을 줬을 거니까. 뭐 그 뒤에 빼먹고 이런 거는 나중 얘기고. 그래서 사업자 등록도 똑같아요. 정상적으로 내가 사업을 할 거야. 그러면 꼭 뭐를 내셔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데 법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 이내에는 내라? 20일 이내. 그리고 신청하시면 2일 이내에 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당일 발행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인터넷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딱 치면 이 사람 관련된 내용들 다 떠요, 안 떠요? 떠요. 맞잖아요. 주소부터 해서 이 사람이 뭐 지금까지 세금을 안 낸 거부터 해서 다 떠요. 그래서 범법자거나 아니면 세금 많이 안 내신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 내로 못 가요. 왜요? 안 해줄 거니까. 국가 자체에서. 그 다음에 단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뭐는 가능하다?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업하기 전에 미리 사업자 등록증을 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업하기 전에 물건들 사야 되잖아요. 그럼 그 물건 사면은 세금 공제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그러려면은 먼저 나오는 게 가장 어때요? 편해요. 그리고 아무 세무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관할 세무서만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미추홀구 사는데 미추홀구는 뭐 인천 세무서만 된다. 그러면은 인천 세무서만 가서 신청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돌아다니다가 나 인천에다가 사업자 낼 건데 서울에 가서 신청해도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대한민국이 뭐가 잘 되어 있죠? 네, 인터넷 통신이 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근데 앞으로 늘어날 거예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 뭐 사업자 등록증부터 해서 꼭 뭐 세금 아니어도 예전에는 무조건 관할만 됐었는데 앞으로는 관할이 아닌 가까운 데 가서 해도 많은 것들이 통용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통신이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움직이는 건 그 관할 안에서 움직이긴 해요. 솔직히 뭐 인천 사는 사람이 뭐 강원도 가서 사업자 등록증 내겠어요, 갑자기? 근데 뭐 서울 놀러 갈 때 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틀은 정해져 있긴 하죠. 그 다음에 거기 271페이지 사업자 등록에 사후관리 할 건데 거기 271페이지 밑에 빈 공간에다가 요거 한번 적어보세요. 필요적 기재사. 1분 후에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4가지 있죠. 그래서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하고 상호 및 성별,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 다음에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세금. 그래서 내일 다시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하고는 쪽지 시험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 거기 위에 정정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상호 바뀌면 당일날 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 있잖아요. 상호는 무슨 적 기재사항이에요? 필요적 기재사항.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바뀌면은 바로바로 해주자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실 게 거기 진한 글씨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대부분 진한 글씨가 정답으로 나오니까요.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변경되는 때는 요거는 정정사유예요. 정정이 뭐 하는 거죠? 고치는 거. 근데 증여로 인하여 사업자가 변경되는 때는 폐업사유예요. 거기 써 있어요. 폐업사유라고. 이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요, 그 상속은 뭐 저희 시험하고는 상관없지만 상속받으면 요걸 내셔야 돼요. 무슨 세요? 상속세. 상속세도 내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들 관련된 세금도 다 상속받은 사람이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도 국가 입장에서는 상속받아도 상관이 없는 게 뭐냐면 뭐는 다 내죠. 세금 다 내죠. 근데 증여가 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희 나중에 저거 하거든요. 소득세 배우잖아요. 소득세는 인세예요. 그래서 인원수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도록 되어 있고요. 가족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소득세를 만들 때 가족이 많으면 돈을 뭐 할 것이다? 많이 쓸 것이다. 가족이 적으면 혼자 사는 사람은 돈을 덜 쓸 것이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혼자도 많이 쓰는데요. 맞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인 사람이 많이 쓸 확률이 높아요? 가족이 많은 사람이 많이 쓸 확률이 높아요? 가족이 많으면 많이 쓸 확률이 높죠. 확률적으로 가는 겁니다. 당연히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혼자든 10명이든 쓰고 싶으면 다 쓸 수는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혼자인 사람이 돈을 덜 쓸 확률이 어때요? 높잖아요. 왜냐면 밥을 먹으러 나가도 혼자 먹으면은요 금액이 적게 나오잖아요. 근데 가족이 만약에 5명이야 나가면 웬만하면 5만 원 이상은 먹어야 돼요. 네, 솔직히 10만 원 정도 나가긴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족이 많으면 많이 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증여를 인정을 해줘 버리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아버지가 나한테 증여로 물려줬어. 근데 아버지는 혼자 사셔. 근데 물려받은 나는 가족이 6명이야. 만약에. 그러면은요, 이거를 인정을 해줘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냐면은 혼자인 사람은 뭐를 많이 내야 되죠? 세금을 많이 내야 되죠. 근데 내가 물려받음으로 해서 뭐를 덜 낼 수 있죠? 세금을 덜 낼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걸 인정해줘 버리면 장난치는 사람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뭐 덜 내기 위해서? 세금 덜 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못 해주겠다. 근데 왜 그러냐면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혼자인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가족이 6명이 돼버리면 세금을 적게 내잖아요. 네. 그러면 장난치는 사람이 생김으로 해서 국가가 가져가야 되는 세금의 영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폐업하면서 요분이 세금 다 내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해라. 그러면은 인정을 해주겠다. 근데 상속은 상관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혼자였을 때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이분 관련된 세금을 내가 다 내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어차피 내야 될 세금은 다 뭐 했으니까? 냈으니까. 근데 이걸 인정해줘 버리면 사이에서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세금을 덜 걷는 문제가.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꼭 뭐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 선대 회장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는 사장으로 있어요. 그리고 다 물려받진 않습니다. 운영은 내가 하더라도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는 일단 이름은 걸어놔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면 그때 내 이름으로 뭐 하죠? 바꾸죠. 그게 가장 깔끔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고 세금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삼성도 봐봐요. 돌아가실 때까지 물려받진 않았잖아요. 사장으로만 있었지. 사장이나 부사장으로 있었지 회장은 아니었잖아요.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물려받았죠. 그게 일반적으로 가장 깔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대기업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사업이 되게 잘 된다라고 다른 사람이 봤는데 그만둔대. 그러면 대부분 사업이 생각보다 남는 게 어떤 거예요? 적은 거예요. 왜냐면 진짜 잘 되면은요 오토로라도 돌려요. 맞잖아요. 잘 되면 그걸 팔아요? 안 팔아요. 왜 팔아요? 잘 되는데 오토로 해서 내가 가져가지. 근데 계산해 봤더니 이건 오토로 돌려도 나한테 남는 게 많이 없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파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무슨 문제예요? 그놈의 돈 문제예요.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277페이지 과세거래. 요거는 잘 기억하고 계세요. 기본적인 거니까. 요런 것들은 면접 보러 가셔서도 물어볼 수 있어요. 지금 옛날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은 요즘에는 면접 볼 때 시험 아닌 시험을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 되면은요 1차 시험, 2차 시험에서 시험도 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회사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많은 거죠. 어떤 경우들이 많냐면 자격증이 있다 그래서 사람을 뽑아놨더니 일 시켰더니 뭐를 못해요? 일을 못해.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거에 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시험을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왜냐면 우리가 직원을 뽑는 이유는 하나잖아요. 이 직원하고 오래 가고 싶어. 근데 일을 시켰더니 못해. 그리고 데리고 있으면 데리고 있을수록 우리가 마이너스인 것 같아. 그럼 뭐 해야 되죠? 네, 잘라야죠. 근데 자를 때에도 꼭 뭘로 자르셔야 돼요? 구두로 자르면 안 돼요. 꼭 뭘로 잘라야 돼요? 서면으로 잘라야 돼요. 나중에 문제 안 생기려면.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일도 시켜봐야 되고 더. 그래서 최근에 몇 번 나왔잖아요 뉴스에. 일부러 잘려갖고 구두로 잘라서 몇백만 원 더 물어줬다고. 네. 근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에 자르는 것도 맞춰서 잘라야 돼요. 그리고 모르겠으면 노무사한테 돈 조금 주고 물어보면 그 돈이 덜 들어가요. 노무사한테 물어보는 거 뭐 1시간에 몇만 원 받으니까. 네. 근데 내가 잘못해갖고 잘못 자르면 어떻게 돼요? 몇백만 원 물어줘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러는 사람들도 있대잖아요. 뉴스에 1년에 한두 번씩 나와요. 2년 전인가 3년 전엔 욕이 나왔어요. 연안부두. 연안부두에 웬 한 30, 40대 여성분이 아르바이트로 해서 뽑혀갖고 갔는데 일을 겁나 못하는 거죠. 일부러. 네. 그 이분이 이제 노동법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구두로 자르면은 이거는 내가 100% 법원 가도 이긴다. 네. 그 다음에 이거 자를 때 잘못 자르면은요 일반적으로 3개월치 물어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악법도 법이니까 혹시 나중에 사업하시면 모르겠으면 전문가한테 돈 조금 주고 물어보세요. 그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것들 다 알아보잖아요. 미리미리. 그래서 참고하시고 요거 잘 외우고 계세요. 과세거래 몇 가지요? 3가지. 그래서 재화의 뜻은
거기 밑에 있어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뭐요? 무채.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용역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화가 아닌 것은 용역이에요. 항상 두 가지로 나누면 일반적으로 하나는 정의를 주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정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아니면 이거다.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게 있어야 돼요. 뭐예요? 가치. 가치가 뭐예요? 돈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중에 생수 나올 때 있거든요. 생수는 과세예요. 왜냐면 뭐 주고 사 먹죠? 돈 주고 사 먹죠? 네. 근데 공기는 뭐예요? 과세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공기 마실 때 돈 주고 먹어요? 아니죠. 그래서 이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78페이지 위에 보시면 간주공급 있는데요. 간주공급 잘 외우세요. 간주공급 잘 물어봅니다. 이론 3개밖에 안 나오긴 하지만 거기에 종종 출제돼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요거 잘 외우시고 우리 외웠었죠? 물납 그 다음에 공매 및 경매 사업의 물납 담보 공매 및 경매 사업의 포괄 양도인데 순서는 상관없어요. 순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결손금 처리 순서하고 그 다음에 세무 때 하나 더 외우는 거 있거든요. 그거 두 개는 꼭 순서대로 외우시고 나머지는 뒤죽박죽이어도 기억만 나면 돼요. 왜냐면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외우는 것 중에서. 그래서 이거는 왜 세금을 안 내냐면 우리 세금 납부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현금으로 낸다 그래서 무슨 납이야? 현납. 물건으로 낸다 그래서 물납. 그래서 어쨌든 세금 내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10%또 내래. 물건으로 낼 경우에. 그러면 물납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하겠죠. 네. 우리 현금으로 내든 물건으로 내든 내야 되는 세금은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물납은 거래가 아니고 담보는 현재 거래가 아니고 요건 미래와 관련된 거예요. 담보는 뭐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요거죠. 주택담보대출. 그래서 내가 이 대출금을 못 갚으면 이 주택을 뭐 하겠다? 팔겠다. 근데 지금 파는 거예요? 미래에 파는 거예요? 미래. 그래서 이거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것 때문에 난리 날 거래잖아요. 저도 요즘에 뉴스를 안 봐갖고 50년짜리 대출이 있는지 몰랐어요. 전 30년짜리가 제일 긴 건 줄 알았는데 지금 나온 것 중에 제일 긴 게 몇 년짜리예요? 50년짜리. 그러면 50 넘으신 분이 50년짜리 대출 받으면은요 몇 살까지 갚아야 돼요? 100살까지 갚아야 돼요. 그리고 30살이신 분들도 30살이신 분들도 대출 갚으면 그 대출 받으면 몇 살까지 갚아야 돼요? 80살까지. 그리고 더 말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집이 50년 동안 있어요? 없잖아요. 대부분 20년 넘으면 그때부터 뭐 하려고 하고 있죠? 부시고 다시 지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30년짜리도 저도 30년짜리 받긴 했는데 30년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대출 받았는데 50년은 더 말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20살이 받아도 70세까지 돈 벌어서 대출금 갚아야 돼. 라는 전제 조건이 깔리잖아요. 그래서 담보는 현재 거래가 아니고 미래 거래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세금 낼 게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공매 및 경매인데 요거는 강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매 및 경매 넘어간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을 못 갚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담보가 공매 및 경매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자 못 갚으면요, 이 집이 뭘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공매미 경매로 해서 강제로 팔리는 거예요. 근데 강제로 팔리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힘들 것이다? 힘들 것이다. 근데 국세청에서 와갖고 뭐 내래요? 세금 내래. 그러면 낸다, 못 낸다? 못 낸다. 그리고 이제 머리끄댕이 자꾸 막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세금을 안 걷습니다. 왜냐면 내가 팔고 싶어서 판 것도 아니잖아요. 강제로 팔렸으니까. 그 다음에 사업의 포괄량도. 포괄의 뜻이 뭐죠? 전부. 그래서 전부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사업자예요? 사업자가 아니에요? 사업자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네, 이건 사업자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니까 예, 재화의 공급으로 볼 필요도 없죠. 왜냐면 나는 더 이상 이제 사업자가 아니니까 세금 낼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은 상대방이 가져가서 내겠죠. 아니면은 내가 내야 되는 세금만큼 팔 때 금액을 줄였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 다 확인하니까. 그래서 요거 좀 봐두시고요. 나머지들은 솔직히 저희 시험엔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4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79페이지에 간주공급의 별표 3개. 간주공급은 중요합니다. 저희 공부할 때. 그 다음에 간주 그러면 진짜 가짜? 네, 가짜인데 진짜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 간주 제도를 두는 이유는 뭐냐면 법보다 우리가 뭔가 하는 게 더 빠르잖아요. 법이 항상 빨라요, 느려요? 느려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방어막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방어막으로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간주제도예요. 간주제도를 둠으로 해서 이제 법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몇 명이라도 잡는 거죠. 다 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 그러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삼성이 에버랜드를 예, 현재 회장한테 넘겨줄 때 편법을 썼어요, 안 썼어요? 썼어요. 그래서 원래는 세금으로 몇 천억을 내야 되는데 몇백억으로 끝냈어요. 근데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대기업들은 전문직을 몇십 명씩 몇백 명씩 데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연구한 거예요. 무슨 연구하냐면은 이렇게 하면 세금을 뭐 할 것이다? 덜 낼 것이다. 안 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편법으로 해서 이제 갔는데 우회해서 세금을 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어서 그 편법을 또 다른 대기업이나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알만한 회사들에서 또 장난을 치고 있어요. 네.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결론은 뭐냐면 그런 일이 생겼으면 못하게끔 법을 더 강화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런 쪽엔 관심이 없죠. 현재 국회의원들은 하나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년 총선에 네가 이길 거냐 내가 이길 거냐. 맞잖아요. 지금 관심 있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가면 1, 2번 안 찍고 다른 번호 찍을 거예요. 되든 안 되든 1, 2번을 찍을 그게 없어요. 이제 가면 갈수록 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대통령 선거 때 되면 수업 시간에 이 얘기 대빵 많이 할 겁니다. 허경영을 찍자고. 어차피 그지같이 될 거면 완전히 풍지박살을 내서 다시 만들자고. 이런 얘기 해놓고선 전 허경영 안 찍어요. 참고로. 말로만 그러지. 4가지 있어요.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제.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고요. 여기에서 자가공급은 또 따로 외워주셔야 돼요. 3가지가 있어요. 면세, 그 다음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인데 이거랑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랑 같은 말이에요. 거기 278페이지에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되어 있죠. 맞죠? 네. 요게 똑같은 말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2개는
같은 말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라고도 하고 직매장 반출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뭐 발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자가 공급은 내가 쓰는 거예요. 자가가 뭐죠? 내가. 그래서 내가 직접 사용하는 걸 자가 공급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 면세는 왜 간주 공급으로 보냐면은요. 이 간주 공급 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앞에 봐보세요. 우리 납부세액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그러면 이 면세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매입세액은 그 물건 샀을 때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라는 전제가 생겨요. 그럼 매입세 공제 받았으면 마이너스 해줬잖아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해줬으니까 뭐가 나와야 되죠? 플러스가 나와야 되죠. 매출세액이. 근데 면세에 써버리면 매입세액만 있고 뭐가 없죠? 매출세액은 없죠. 그럼 이걸 인정해줘 버리면은 이거 갖고 장난칠 사람들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법에서는 너 매입세액 빼줬잖아. 그럼 면세로 팔아도 매출세액 만들 거야. 그래서 뭐 내게 할 거야? 세금 내게 할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면세에 쓸 거면 매입세 공제받지 마. 그래서 우리 면세에 쓰면은 불공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불공 처리해. 그러면은 괜찮아. 근데 너네 거짓말로 과세로 처리했네. 그러면은 간주 공급이라고 해서 뭐 내게 할 거야? 세금 내게 할 거야. 과세로 만들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소형 승용차. 국가에서는요, 세법에서는 국가가 아니고 세법에서는 승용차를 싫어해요. 근데 왜 싫어하냐면 일단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어떻죠? 좁죠. 기름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나오고 있냐면은 지금 세금을 많이 걷고 있대요? 적게 걷고 있대요? 적게 걷고 있대요. 그래서 이번 달에 기름 관련돼서 정해야 된대요. 세금을 깎아줄 것이냐, 받을 것이냐. 근데 지금 분위기는 휘발유는 조금 깎아주고, 그 다음에 그 경유는 깎아주는 금액을 점차 줄이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기름값이 뭐 하고 있죠? 올라가고 있죠. 지금 1,700원 다시 넘었어요. 1,500원, 1,4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웬만한 주유소, 저도 이제 요번 주에 주유해야 돼갖고 지나갈 때마다 보고 있는데 1,700원대 비싼 데는 중반, 1,750원, 싼 데는 한 1,600원 후반에서 1,700원대 초반.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은 걷어야 되는데 이걸 올려버리면 기름값이 1,900원, 2,000원까지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 같은 사람은 안 끌고 다니면 돼요. 근데 영업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왜냐면 무조건 차를 끌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세법에서는 승용차를 싫어해요. 왜냐면 기름도 안 나고 땅덩어리도 좁은데 승용차까지 꼭 끌고 다녀야 되냐. 그래서 이쪽 관련돼서는 세금을 100원이라도 뭐 해라? 더 내게끔. 근데 경차는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경차는 주차장도 조금 잡아먹고 기름도 조금 덜 먹고. 단점은 하나밖에 없죠. 사고 났을 때 많이 아야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항상.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지금은 운전을 못 하시는데
사고가 몇 번 나셔갖고 예, 운전을 지금 못하게 아예 막아놨어요. 차 다 팔고 지금은 아예 운전 안 하시는데, 예전에 사고 나셨을 때 제 와이프한테 그랬거든요. 분명히 아버지 중고차 사실 건데 찝차로 살걸?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진짜 찝차를 사셨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지프차가 거짓말 안 하고 사고 났을 때 가장 덜 다치는 차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앞에 이렇게 범퍼 되게 많이 앞에 쇠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 나도 좀 덜 다쳐요. 왠지 그거 사시겠다 그랬는데 진짜 그거 사셨더라고요. 우리가 소형차 그 경차 안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있잖아요. 다칠 때 크게 다치는 걸 우리가 목격해요, 안 해요? 하죠. 뭐 국가에서는 뭐 안전성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사고 났을 때고요. 우리나라는 요즘에 일반적으로 사고가 안 나잖아요. 막 사고 나면 뭐 막 130km, 150km 막 이런 식으로 사고 나잖아요. 최근에도 택시가 버스랑 부딪혔잖아요. 근데 시속 100km 넘었어요. 시내에서. 네. 급발진이냐 뭐냐 이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사고 나면 크게 나니까. 요즘엔 자잘한 사고들보다는 크게 나는 사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경찰을 많이 덜 찾아.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이건 뭐냐면 막말로 직매장에다가 공짜로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걸 인정해버리면 장난치는 회사들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공짜로 주는 거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돈 주고 받은 거다. 그리고 요거는 세금계산서 유일하게 발행이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누구랑 주고받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뭐예요? 사업자예요. 그래서 우리 사업자하고 거래할 경우에는 뭐 주고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근데 이런 것도 걸립니다. 뭐도 걸리냐면은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것보다 너무 싸게 주는 것도 걸려요. 네. 왜냐면 그런 것 갖고 또 장난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너무 싸게 주는 것도 다 국가에서 잡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쭉 넘어오셔서 저기로 오세요. 282페이지. 그 282페이지 보시면 개인적 공급인데요. 개인적 공급은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내가 만약에 컴퓨터 회사 사장이야. 우리 조카가 대학을 졸업했네. 그럼 컴퓨터 한 대 공짜로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국가에서는 너 공짜로 줬잖아. 그거 팔았다라고 생각하고 뭐 내라? 세금 내라. 근데 이렇게 만든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인정해줘 버리면 장난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뒷돈으로 받아놓고 모르는 계좌로 받아놓고 뭐라 그래요? 국세청에서 조사 나오면은 이거 우리 친척에 이러이러해서 줬는데요. 아는 사람 이러이러해서 줬는데요. 이렇게 장난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정상이 맞아야 돼요? 비정상이 맞아야 돼요? 정상이 맞아야 되는 사회잖아요. 근데 비정상이 더 유리해. 그러면은 사회가 어떻게 될 거예요? 이상하게 바뀌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근데 여기에서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선 저걸 잘 봐야 돼요. 거기 밑에 진한 글씨 보시면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직장문화비, 그 다음에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연간 10만원 이하의 경조사, 그 다음에 연간 10만원 이하의 명절, 기념일 등 재화공급. 근데 무려 얼마예요? 1년에 10만원.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일반적으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야 이런 거 이상 당연히 주겠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솔직히 요만큼만 줘도 감사하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는 아직까지 그런 데를 다녀본 적은 없는데 수업하다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다녔던 데는 야근하면 야간에 밥도 안 줘요. 내 돈 주고 사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뭐 지금은 그런 게 없겠지만 과거에 몇 번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야간에 일하면은
예, 야간 밥은 다 사주는데 다녀봤고. 근데 프리랜서로 일할 때는 아니에요. 예, 프리랜서 학원 강사할 때는 당연히 내 돈으로 다 먹었어요. 밥값만 그때 월화수목 금토일 일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30일 일할 텐데 밥값만 한 30만 원 나오고 출퇴근하는 비용만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 거의 돈 100만 원은 내가 버는 거 말고 외적으로 썼었어요. 근데 그때는 괜찮았었던 게 그거 빼놓고는 돈 쓸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 대신 단점이 뭐냐면 너무 바쁘게 살면 집안에 행사 있을 때 아무 데도 못 가요. 맨날 뭐만 해야 돼요? 일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돈은 있으니까 뭐 만약에 부모님 생신이셔 그럼 용돈 많이 드리고 뭐 그런 건 했었었죠.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가족들 얼굴을 잘 못 봐요. 월화수목 금토일 일을 다 했으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돈을 모으긴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모으진 않아요. 또 왜냐면 그만큼 또 빠져나가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입니다. 건강하면서 돈 많이 버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건강 해치면서까지 하는 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잘 봐두세요. 얼마요? 10만.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283페이지. 사업상 증여는 말 그대로 사업과 관련돼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내가 만약에 컴퓨터 파는 회사인데 거래처에서 컴퓨터를 막 50대 100대 살 예정이래. 그럼 잘 보이려고 한 대 정도 공짜로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건 공짜로 준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컴퓨터 살 때는 돈 주고 샀잖아요. 그럼 매입세 공제를 받는데 매출세액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도 뭐를 내셔야 된다고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여기도 잘 보셔야 되는 게 밑에 거예요. 밑에 박스 보시면 증여로 보지 않는 거. 그래서 첫 번째로 부수재화. 그래서 부수재화는 뭐 이런 경우에요. 어떤 경우냐면은 만약에 내가 피아노를 구입을 해요. 네. 피아노 살 때 요런 거 하나 줄 수 있죠. 피아노 책은 증정으로 해서 공짜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거 주는 거 다 이 피아노 가격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우리 과거에는 게임책이나 아니, 게임 말고 컴퓨터 관련 교재 사면 요거 들어있었죠. CD. 네. 근데 이 CD 가격도 컴퓨터 그 교재 가격 안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요런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이미 가격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있는 게. 그 다음에 견본품. 우리 견본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가게에 보면 어떤 화장품 가게는 견본 많이 주는 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솔직히 견본품에 대해서 세금을 거두려면 거둘 수는 있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견본품을 하나라도 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는 것도 많아질 거예요? 줄어들 거예요? 줄어들 거죠. 우리 견본품 해봤자 금액도 얼마 안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싼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걷는 거예요. 그 대신 견본품을 활용해서 뭐 많이 해라? 물건 많이 팔아라. 그러면 국가에서 걷어가는 게 훨씬 더 뭐 할 거예요? 많을 거니까. 그 다음에 광고 선전물.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저기 뭐지? 우리 보면은 광고 선전해서 뭐 길거리에서 뭐 전단지를 준다거나 요렇게 해갖고 물건들 파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도 뭐 이제 더 많이 팔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 다음에 4번 잘 봐두세요. 시험엔 안 나오는데 매입세 공제 안 받으면 세금 안 내도 돼요. 왜냐면 매입세 공제 안 받았으면 이거는 정상적인 거래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한테 걸리지만 않으면 뭐 안 해도 되죠? 세금 안 내도 되죠. 그 다음에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특별재난지역에 무상으로 주는 거. 그러니까 뭐 과거에 뭐 지방에 지진이 크게 났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특별재난지역에 물건 같은 거 보내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난리 난 적 있었잖아요. 쓸만한 것 좀 보내라고, 보낼 거면. 집에서 안 쓰는, 못 쓰는 거 보내갖고 폐기 처분하는 돈이 더 많다고. 그러니까 꼭 착한 일 하는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한두 명 껴있어요. 대한민국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외국에 안 살아봤으니까. 근데 꼭 대한민국은 보면 그런 일들이 꼭 생기더라고. 네. 착한 일 하는 사람 중에 꼭 이상한 사람 하나씩 껴갖고 그 착한 일이 어떻게 돼버려요? 나쁜 일이 돼버리는 그런 효과를 내게끔 하더라고.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되는 건 요거예요. 견본품이나 광고 선전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낼 필요가 없다? 세금 낼 필요가 없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요거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예요. 이런 거 이용해갖고 물건을 많이 팔면 세금을 훨씬 더 뭐 할 것이다? 많이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폐업 시 잔존 제한 284페이지. 그래서 폐업 시 잔존 제한은 폐업할 때 남은 겁니다. 우리 폐업 왜 하죠? 일반적으로 장사가 안 돼서. 그러면 장사가 안 됐으니까 물건들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못 판 물건들에 대해서도 뭐를 내라? 세금을 내라.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세요.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망한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도 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사람은 폐업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물건을 훨씬 더 뭐 할 수 있죠? 싸게 팔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냅둬버리면은 장난치는 사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저라도 여기에서 수업 안 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사업장을 차린 다음에 매입을 왕창 해요. 그 매입세 공제를 받아요. 환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폐업해요. 그럼 세금 안 내도 된대. 그러면 남들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똑같은 물건을 뭐 할 수 있죠? 팔 수 있죠. 그러면 다 내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물건을 팔면 나중에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에 따라서 판매할 수 있는 금액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의 차이가 어떻죠? 어마무시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284페이지 밑에 보시면 거기에서 폐업 잘 봐두세요. 폐업했을 때 공급 시기는 폐업하는 때예요. 뭐 하는 때라고요? 폐업하는 때. 네, 그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마지막 거. 그거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12시 반에 조금 더 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 겁니다.